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재무과학연구소의 엄진성 소장 모시고 가계부 잘 쓰는 방법, 쓰기만 하면 뭐해? 또 활용을 잘해야죠. 네, 활용 잘하는 방법까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아, 진짜 샘나네. 잘 지낸 게 아니고 너무 잘 지냈다니. 네. 도대체 어떻게 너무 잘 지내신 거예요? 지난주에 네. 이제 제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태교 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는데요. 와우. 날씨는 조금 흐리긴 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또 아가와 함께 미리 네, 새 식구가 그렇습니다. 여행하는 셈이잖아요. 네. 기분이 새롭네요,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어제 주말 말고 지난번 주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네요. 모습에 막 나타나요. 자,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 잘 지내셨지만, 벌써 5월의 마지막 주, 또 많은 분들 가운데는 5월에 특히 지출이 많아서 고민들 많이 하셨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5월달엔 저도 지출이 많았는데요. 네. 특히 5월에는 행사가 많잖아요.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석가탄신일. 그리고 중간에 징검다리 휴일도 있다 보니까 네. 가정의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5월이라는 이 달은 설날과 추석 다음으로 가정의 지출이 가장 큰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가정의 달이라 또 사랑과 감사의 달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정말 지출이 크다 보면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뭐 설날 추석 다음으로 지출이 크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5월에도 좀 설날 추석처럼 보너스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 그런 생각 안 하나? 저도 방금 네. 돈 들어오는 상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갑자기 5월달에 이렇게 보너스도 좀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사실은 이번 달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가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 달에 카드를 열심히 사용했기 때문에 결제는 다음 달에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껏 돈을 쓸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월급날이 되면 내 월급은 통장을 그냥 못 본 채로 그냥 휙 스쳐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가계부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하면 새는 돈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지 네. 그 내용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계부. 저는 왜 가계부보다 보너스에 더 이렇게 집중이 되죠? 5월에 보너스 안 나오면 6월에라도 나오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가계부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창피하지만, 그렇죠. 네. 게을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산 관리를 하실 때 정답은 없는데요. 그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매년 초가 되면 서점에 가셔서 가계부를 또 한 권씩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돈 좀 모아봐야겠다를 가계부를 열심히 이렇게 쓰시려고 하세요. 네. 그런데 가계부를 쓸 때 지출 항목과 지출 금액을 적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로 그러죠. 네. 소비를 하고 나서 그 내역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내가 생활비를 얼마 정도 쓸 건지 그 예산을 정해서 예산 안에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쓰겠다, 200만 원 쓰겠다. 딱 그 금액을 정해서 네. 그 생활비 통장에 딱 넣어놓고 그 예산 안에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남길 수 있는지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항목이 얼마인지 뭐 얼마짜리를 쓰셨는지 쓰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정해 놔야지만 조금 신경도 더 쓰면서 소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가계부 쓰는 어플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제 아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따로 쓰세요, 가계부를? 그럼요. 개인 거 따로 쓰고. 그렇죠. 소득 활동을 각자 하기 때문에 네네.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계부 그 어플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써도 소비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네. 체크카드를 써도 귀신같이 알아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래요? 심지어 월급날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또 반영이 바로 되고요. 보너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보너스 계정으로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소득으로 잡혔는지 네. 이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또 재밌는 부분은 내가 커피를 사서 이렇게 마셨는지 네. 친구랑 레스토랑에 갔는지 뭐 주유비로 썼는지 그 내역까지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내 소비 부분 중에 어떤 항목이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지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세상이 진짜 편해요. 네, 오늘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저 정말 당장 좀 어플 다운 좀 받아봐야겠네. 네. 왜냐하면 그 쓰는 것도 귀찮아서 안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어플, 그런 가계부 어플도 있고요. 일반 이제 기업체에서 만든 가계부 어플도 있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그러니까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카드까지 다 관리를 해주네요. 네.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참 이렇게 뭐 그래도 절약하고 쓰느라고 쓰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냐 이런 고민들 뭐 어떤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 돈은 정말 안 모이더라고요. 나가긴 잘 나가는데 생각 안 해도 잘 나가요. 근데 모이는 건 생각을 해도 안 모이는데 지금 8493님께서 비슷한 생각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저도 남편도 대부분의 지출을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도 카드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고요. 현금 쓰는 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가계부 사용을 안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도 따로 가계부를 쓰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8493님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가계부를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요. 이제는 동전 없는 시대, 현금 없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카드 내역이 곧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내가 가계부를 일일이 작성하지 마시고 카드 내역을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용카드가 편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돈을 쓰고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신용카드 대신에 너무너무 좋은 카드,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네. 이 체크카드는요,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시면 지금 신용카드로 쓰시는 소비 금액보다 20에서 30% 정도는 그 생활비가 자체가 줄어들고요. 네.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하실 때도 체크카드의 그 한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고 가계부를 일일이 적지 마시고 체크카드 내용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유혹의 손길이 체크카드에도 그런 할인 혜택이 많이 있나? 신용카드에는 할인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이래서 자꾸 카드를 쓰게 되거든요. 맞아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포인트와 할인 혜택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 포인트와 할인 혜택 모아서 부자 된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특별히 저도 할인-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할인 혜택과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불필요한 소비 5만 원, 3만 원을 더 하셔야 되고요. 그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고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소비를 추구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지 네. 우리한테 돈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네. 더 말씀드리면 체크카드 쓰면 뭐 포인트도 안 쌓이고 할인도 안 되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요즘 체크카드는 페이백이 됩니다. 체크카드를 쓰시면요. 사용 내역에 따라서 현금을 100원, 500원 이렇게 입금을 해줘요. 현금을 돌려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할인 혜택까지는 없지만 이런 페이백 형식으로 비슷하게 그런 신용카드와 비슷한 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체크카드는 월급 들어오는 통장으로 체크카드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체크카드는 절대 월급 통장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월급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하셔라. 맞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셨다. 네. 월급 통장은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고요. 네. 생활비 통장은 내가 정해놓은 예산을 딱 정해서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딱 넣어놓고 그 생활비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쓰시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이렇게 자꾸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지 조금 기억이 돼요.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가계부 쓰는 법, 또 활용하는 법, 또 알뜰하게 소비하는 법, 돈 모으는 법,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또는 나누고 싶은 팁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사용료가 부과되고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유재하의 지난 날.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오늘도 역시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계부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7100번 쓰시는 청취자분 저는 결혼 후 37년간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와우, 대단하시네요. 와, 네. 그래서일까요? 가계부를 쓰다 보면 진정한 친구 하나를 더 둔 듯 늘 뿌듯하죠. 살면서 충동 구매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삶의 지침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37년 동안 가계부를 쓰셨다고 네. 하셨는데 좀 존경스럽습니다. 네, 진짜. 이분은 뭐든지 다 잘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네. 이분 제가 꼭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진정한 친구를 하나 더 둔 듯 이게 뿌듯하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네. 이분은 진짜 돈과 친구가 되신 거예요. 돈과 친구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잘 써야 그 돈이 다시 나한테 좋게 네. 더 크게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소비도 잘 줄이시는 분이지만 돈을 정말 잘 모으시고 잘 활용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삶의 지침서를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9984님, 내일을 향해 쓰라. 가계부. 과거에 집착하고 오늘만 삶을 살아가려거든 안 써도 됨.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가계부 쓰는 거는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돈을 또 절약하고 어떻게 또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할 건지 그 계획을 짜는 그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을 미래 어차피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지 그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9837님. 저는 가계부 큰 것만 써요. 소소한 것은 생략요 하셨는데요. 이것도 한 방법일까요? 어떻게 소소한 것을 놓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네, 소소한 거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네. 커피 한 잔 네. 쉽게 생각했다가 한 달에 15만 원, 50만 원씩 쓰거든요. 네. 저도 실제로 커피를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렇게 마시나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12만 원 정도 마시더라고요. 아, 모아보면 한 달에 12만 원씩 네. 앞으로 20년 동안 모아본다면 제 노후가 완벽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카페라떼라는 효과도 있고 네. 그런 계산 방식도 있는데 소소한 것 안 적으시면 네. 그 소소한 것 때문에 지갑이 텅 비게 됩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어떤 전문가 한 분께서는 그 하루 한 잔 커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네. 그걸로 주식을 사라 차라리.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라.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 저도 반성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저 아침에 너무 졸려가지고 오늘 이상하게 월요일이라 월요병이 난 건지 커피를 벌써 석 잔 마셨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반성 많이 해야겠습니다. 여러모로. 네. 지금 4754님. 가계부를 쓰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절약했다 싶은 달은 생활비에서 적게는 몇만 원, 크게는 10만 원씩 남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돈은 다음 달 생활비에 더 보태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따로 빼두는 게 좋을까요? 생활비 예산 관리 팁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아마 잘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좋은 방법 궁금하신가 봐요. 네,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4754님 사랑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네. 이런 분들 너무 좋아요. 네. 네, 매월 생활비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사용하시는데 오히려 절약을 해서 돈이 남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남은 돈을 다음 달 생활비로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활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생활비를 정해놓고 쓰시되 남은 돈이 있으면 이 돈은 비상금 통장으로 따로 돈을 넣어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 달에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쓰는데 갑자기 돈을 더 쓰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모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신용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지난달에 내가 비상금 통장에 넣어놨던 그 돈을 꺼내서 활용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비상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월 고정적인 생활비를 쓰시는 것만 습관적으로 하시면 나머지는 돈이 다 모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좀 남았다고 해서 그걸 또 듬뿍 금방 또 푹 써버리면. 네, 남겨서 또 쓰시면 안 되죠. 네. 오히려 또 생활비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이 되다 보면.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그렇죠. 네. 줄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7100번 쓰시는 분께서 다시 또 문자 주셨어요. 칭찬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37년 동안 가계부 네. 쓰셨다는 분.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함께 해주시고요. 요런 또 답변으로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러게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9837번 쓰시는 분께서는 또
각성할게요. 좋은 팁 감사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각성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시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건데 네. 큰 소비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작은 소비도 좀 챙겨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6470번 쓰시는 분께서는요. 지난달부터 스마트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은근히 좋은 기능이 많아서 네. 어머니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쓰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스마트폰 어플 좀 쉬운 거 있나요? 소장님?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심플하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 연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글씨가 좀 많이 작고요. 네. 이것저것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휴대폰에 어플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 부모님께서 스스로 어플을 열어서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방법까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가계부는 새는 돈 또 쓸데없이 충동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자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부모님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기회가 될 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엄마, 아빠 이번 달에 제가 썼던 소비 중에 이 소비는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고 즐거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승이 날 때 스승을 만나서 어떤 식사를 했는데 그 소비를 했다. 선물을 해줬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 내가 충동적으로 돈을 쓴 거, 홧김에 내가 돈을 쓴 거, 홧김에 친구랑 술 한잔 마신 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서 다음 달에는 이런 부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시면 부모님도 생각이 좀 바뀌실 거고 본인도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이거 조금 핀트가 좀 빗나간 것 같은데 충동적으로 홧김에 술 한잔 마시는 소비도요. 그게 좀 이렇게 가라앉는 화가 되면 괜찮은 소비 아닐까요? 그럼요. 나에게 도움이 저 되는 이래서 돈 못 모으나 봐요. 네, 소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네. 나에게 오히려 힘을 주는 소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0002번 쓰시는 우리 청취자분. 지출 내역을 매일마다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보면서 일일이 적는 것만으로도 지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만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쓰는 항목도 너무 다양해서 나중에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가계부를 요령 있게 쓰는 방법, 알뜰살뜰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분도 참 노력이 가상하고 기특합니다. 네. 37년 동안 가계부를 쓰신 분보다는 아직 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매일 그 영수증을 일일이 적는 걸로 지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지쳐요, 진짜로. 말 그대로.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되고요. 네. 돈은 그냥 다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비 통장을 만드시고 그 통장에 예산을 이렇게 정해서 넣어두시고 네. 그 통장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체크카드 내용만 보셔도 영수증 이렇게 일일이 적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돈은 심리거든요. 네. 본인의 심리가 담겨있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덥다고 한 잔, 또 날씨 좋다고 한 잔, 네. 심심하니까 한 잔, 이렇게 이게 한 잔이 지금 술일 수도 있고 네. 커피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신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바로 소비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소비 통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보세요. 지출 후에 이제 받으시는 영수증 있잖아요. 네. 영수증을 모아서 이렇게 막 일일이 적지 마시고 집에 바구니를 2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네, 바구니. 한쪽 바구니에는 필수 소비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네. 이번에 쓴 게 필수적인 소비였다. 식료품이나 이런 거였다. 그러면 그 바구니에 넣어 두시고 다른 한쪽 바구니에는 충동 소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영수증 분리해 보세요. 이번 달에 충동 소비 쪽으로 영수증이 많이 쌓여 있으면 본인의 소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저도 자꾸 지금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필수 소비 영수증 바구니, 충동 소비 영수증 바구니. 예. 네, 가계부 작성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고 소비는 곧 내 심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네. 영수증을 보시면 내가 이걸 왜 썼는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다음에 소비하실 때는 조금 더 네.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어쩌다 가끔 이제 지갑 안에 모여 있는 영수증
이게 가끔씩 보다 보면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건데 이럴 때가 사실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그쵸? 근데 이렇게 좀 모아놓고서 나중에 한번 보면 조금 생각을 또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수증 이게 소비를 하시고 영수증을 그냥 요즘에 또 영수증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가 버려주세요 많아요. 이러시는 네, 분들 저도 가끔 그래요. 계시는데요. 부자들은 영수증을 다 챙겨요. 어머나. 희한하죠? 네. 뭐 경비 처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챙기긴 하지만 오히려 돈이 없으신 분들이 영수증을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영수증을 챙기셔서 내 소비를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네. 그 나머지 돈은 잘 모을 수 있는 오늘 그런 투자를 너무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자, 8805님. 저도 가계부 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008년에 있었던 일을 가계부 찾아보고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인정받았죠. 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어떤 돈뿐만이 소비를 아니라 그렇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옛날에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물가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계부를 오래 쓰시면요. 이때는 물가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구나. 이렇게 체감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늘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 오늘 특히 이제 기억에 담아둬야 할 것이 통장은 반드시 분리해라. 그렇습니다.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또 비상금 통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그렇죠. 네. 그리고 가계부 어렵지 않다. 어플을 다운받아라. 좋습니다.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 저 오늘 공부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우등생입니다. 네. 그런데 돈 모으는데 우등생이 돼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은 새는 돈 막는 거 얘기했으니까요. 네. 다음엔 어떻게 하면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엄수장님과 얘기 나누다 보면 왠지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겨서 기분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를 읽어드려도 다 문자 소개해드린 분이 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쉽지만 선물은 조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골고루 선물이 돌아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띄우고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나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I'm sitting here in the boring room. It's just another rainy Sunday afternoon. I'm wasting my time, I got nothing to do.